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로페즈, 멕시코의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한국 여행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때 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케이팝을 사랑하는 제 딸 카밀라와 멕시코에 사는 한국인 민수의 초대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모든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핸드백을 잃어버렸다가 온전히 되찾은 감동, 한국 가정에서 느낀 따뜻한 정, 예상치 못한 사고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진짜 한국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매일 아침 8시,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많은 청취자들이 라디오를 켭니다. 제가 가진 영향력은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법이죠.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여행객이 한국에서 겪었다는 불쾌한 경험담이었어요. 바가지 요금, 불친절한 서비스, 영어 소통 문제까지. 방송 중에 저는 그 이야기를 약간 과장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광객들에겐 불친절한 나라예요. 여러분,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딸 카밀라가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맞았어요. 엄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한국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카밀라는 제 노트북을 열어 소셜미디어를 보여줬습니다. 제 방송 클립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분노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에 가본 멕시코인들도 제 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잖아요. 카밀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라마는 다 연출된 거야. 현실은 다르다고. 하지만 카밀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큰 다툼을 했습니다. 50년 살아오면서 쌓인 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엄마, 직접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항상 사람들에게 사실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카밀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정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 걸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로서 제 말에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도 옳았어요.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거였죠.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멀고 언어도 다르고 그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고 제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가득했죠. 방송국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로비에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판하러 온 걸까? 그렇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온 지 3년 됐어요. 예상과 달리 민수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의 청년이었죠. 놀랍게도 그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어제 방송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죠. 커피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씨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여정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초대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거절하려는 순간
어제 카밀라와의 다툼이 떠올랐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민수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방송을 준비하며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들었어? 카르멘이 아침 방송에서 너를 조롱했대. 카르멘은 제 오랜 라이벌이었죠. 옆 방송국의 인기 진행자였습니다. 서둘러 녹화본을 틀어봤어요. 마리아 로페즈가 한국에 간대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가 이제 와서 확인하러 간다니 웃기지 않나요? 그녀의 두려움 가득한 한국 방문기 기대됩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민수와의 만남이 소문난 모양이었죠. 카르멘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방송에서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어요. 한국이 정말 제가 생각한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 제 딸 카밀라가 말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곳인지 말이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초대에 응할게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결정은 내렸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낯선 문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카밀라에게 소식을 전하자 딸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안내원들. 모든 게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었죠. 엄마 봤죠? 이게 제가 말한 한국이에요. 카밀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맞이해 차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 마리아 씨, 오늘은 전통시장부터 방문해 볼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졌죠.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걱정했거든요. 얼마예요? 민수를 통해 물었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을 한 조각 더 얹어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멕시코에서 왔다니 특별히. 민수가 번역해주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제가 들었던 바가지 요금의 나라인가요? 오히려 더 주시다니. 충격이었죠. 엄마,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특히 외국인에게 더 친절하다고요. 카밀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진 못했어요. 혹시 민수가 미리 말해둔 건 아닐까? 의심이 남아 있었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세련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멕시코의 어느 부자 동네보다 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경제 중심지예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네요. 제 말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공공질서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누워 첫날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불친절하다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적어도 오늘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 첫 번째 인상을 적었어요. 한국 첫날. 예상과 달랐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친절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요. 첫인상이 좋다고 모든 게 좋을 거란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편견이 깨진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명동 쇼핑가를 방문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유명한 쇼핑 중심지라고 하더군요. 거리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숍들이 즐비했어요. 카밀라는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죠. 엄마, 이거 꼭 사야 해요. 멕시코에선 구할 수 없는 유명 브랜드예요. 저는 피곤했지만 딸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여러 제품을 시험해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놀랍게도 영어를 조금씩 구사했고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려 애썼습니다. 이거 좋아요. 한국 여자들 다 사용해요. 서툰 영어였지만 친절함이 묻어났죠. 카밀라가 화장품을 고르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명동은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렸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쇼핑을 이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 모든 중요한 물건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카밀라, 내 가방이 없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본 장소로 급히 돌아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즉시 경찰서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누군가 주웠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여행 둘째 날부터 이런 불상사가 생기다니.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얼마나 걸릴까? 카드는 어떻게 정지시켜야 하나?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수가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리아 씨, 누군가 당신의 가방을 가져왔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경찰관이 제 핸드백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확인했죠. 여권, 현금,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가져왔대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민수는 젊은 한국 학생이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학생이 아직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방을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번역해주자 학생은 수줍게 웃었어요. 아, 마리아 로페즈 씨죠? 저 당신의 라디오 팬이에요.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항상 들었거든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라디오를 알아본다니.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신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멕시코에서라면 분실한 지갑을 되찾기는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현금까지 그대로라니. 셋째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진짜 한국 가정을 경험해 보시는 거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가정에 방문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카밀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엄마, 꼭 가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가정집을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민수의 가족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걸 알려줬죠. 멕시코에선 생소한 문화였지만 이미 호텔에서 익숙해진 터라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셨는데 영어는 못하셨지만 표정만으로도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민수의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 민수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녹차라고 했던가.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한국 전통 음식들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장관이었습니다. 색색의 반찬들, 김치, 불고기, 갈비찜.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한 입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군요. 민수의 어머니는 제 반응에 기뻐하시며 계속 음식을 더 권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라고 민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 중에 민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멕시코와 한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민수가 번역해주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멕시코도 가족이 중심인 문화니까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식사 후 민수의 여동생이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죠. 한국 전통 방식으로 포장한 거예요. 손수건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고르신 겁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정성을 들이다니. 이게 드라마에서 본 바로 그 한국의 모습인가요? 제 질문에 민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드라마도 결국 우리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요.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가족의 정과 손님에 대한 예의는 실제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따뜻한 가족의 손님을 대하는 예의, 음식을 나누는 문화. 모두 실제였던 거예요. 꿈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약국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받았습니다. 결제할 때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저렴했거든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렇게 싸다니. 민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에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라면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친절하며 비용까지 합리적이라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선 의료비 걱정 마세요. 다친 건 안타깝지만 적어도 치료받는 과정은 순조로울 겁니다.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다시 한번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저는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하자 카밀라가 발받침대를 만들어줬어요. 딸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엄마, 이번 사고로 여행이 망쳐진 것 같아 미안해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괜찮아. 오히려 이 사고 덕분에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그 생각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을 적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방송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는데. 그날 밤 발목 통증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깨달음은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5째 날 발목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충분히 쉬었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가벼운 산책은 가능한 상태였죠. 그날 민수는 우리를 북촌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곳이에요. 현대 속에 남아있는 전통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한옥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밀라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입어요. 예쁜 한복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한복을 입어봤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우리 사진을 찍어주었죠. 점심 식사 후 카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밀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폰을 보더니 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카르멘이 또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SNS에 올라왔어요. 화면을 보니 카르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어요. 거기엔 제 한복 입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보낸 것 같았어요. 그 아래 달린 글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리아 로페즈, 한국에서 관광객 코스프레 중.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옷 입고 즐기는 위선. 다음 주 방송에서 그녀의 이중성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몇 년간 계속된 카르멘과의 경쟁은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공격을 하다니. 게다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모습을 위선으로 몰아가는 것이 화가 났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카르멘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카밀라가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아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경험을 직접 SNS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왜 카르멘의 악의적인 댓글에 휘둘려야 할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제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았어요. 용기를 내어 제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핸드백을 돌려받았을 때의 감동, 민수 가족의 따뜻한 환대, 병원에서의 경험까지. 사진과 함께 제 진솔한 감정을 담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로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이니까요. 글을 올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제 청취자들,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들까지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카르멘의 게시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마리아가 진정한 언론인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카르멘, 이런 인신공격은 저질 방송의 전형이다. 카르멘의 도발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준 셈이었어요. 그날 밤 딸과 함께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SNS 반응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의 진심을 알아봤어요. 카르멘은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한강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오기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존경과 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귀국 후 방송 계획을 세웠어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카밀라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야. 마침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 쉬고 다음 날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생기 있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준비됐어요? 매니저가 물었고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 부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마이크가 저를 반겼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이야기, 그리고 제 잘못된 편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죠. 1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 딸과의 갈등, 민수의 초대,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까지. 핸드백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가족의 정성어린 저녁 식사, 병원에서의 친절한 치료, 카르멘의 도발과 그 후의 반응까지. 제가 방송인으로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함부로 평가했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송 중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솔직함에 감동받았다는 말,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칭찬,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까지. 마지막으로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신 민수 씨예요. 멕시코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민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멕시코 청취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짧은 인터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제 딸 카밀라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꼭 쥐고 말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50살이 넘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인가 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놀랍게도 카르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긴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좋은 방송이었어, 마리아. 솔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 라이벌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와 카밀라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주 전과 같은 도시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한 특집 방송 계획도 있으신가요? 카밀라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진실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방송인의 역할이니까. 창밖으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법이라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한국 여행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경험은 참 특별했어요. 한국의 친절함, 효율성, 그리고 문화적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편견 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실수를 통해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음식 도전기와 제가 방문한 숨은 명소들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한국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